자, 안녕하십니까. 최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학교 가기. 자, 평촌에서 대학 가기 한양대학교 편입니다. 자, 이 영상을 잘 듣고, 자, 특히 평촌에 계신 학부모님이시면 아이가 한양대학교에 반드시 좀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심화 과정이 좀 있으니까요. 심화 과정?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입시랑 이 실제 입시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양대학교를 저희 지역에서 지원할 때는요, 내신이 보통 한 2.3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내신 교과 성적이. 자, 수능 같은 경우는요, 전과목이 보통 한 2등급. 2학년 때 모의고사가 전과목 한 2등급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수시로 한양대학교를 합격하길 원합니다. 설사 안 되면 정시에서 성적을 조금 더 올려서 한양대학교를 합격하길 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시는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정시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수시를 쓴다고 치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종합전형 써도 나쁘진 않은데 교과도 같이 써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교과 성적은 택도 없는데요. 아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종합은 넉넉하냐? 물론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이 종합전형 성적보다는 이 성적이 높은 성적이지만, 너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 내신을 가지고 한양대학교 간 학생 찾아봐라. 그럼 생각보다 안 나올 거다 얘기를 해주고, 확인하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쓰고 싶은 두 개 다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렇죠, 정시. 자, 수능 성적 올리면은 전과목 2등급이니까 여기서 한두 과목 한 등급을 1등급 만들어주면은 이건 정시로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수대다 얘기해주고, 수시는 수시대로 쓰되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줘라 이렇게 항상 학생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상상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수시 원서를 언제 쓰냐면요, 9월 달에 씁니다. 수시 원서를 9월 달에 쓴 이후에는요, 본인이 쓴 수시 원서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면 될지 안 될지 본인이 시나리오를 씁니다. 본인이 입사관입니다. 본인이 입사관입니다. 본인이 입사관입니다. 그렇죠. 꼭 붙을 것 같은 느낌. 내가 입학처장이면 요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능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성적들보다 좀 수능 때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것을 방지하고자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얘기를 좀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제가 좀 빨리 하네요.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융합전자라고 하는 융합전자공학과랑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대죠. 한양대 공대가 유명하니까. 자, 교과. 흔히 내신이 2.3 정도 되면은 교과로 쓸 수 없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반대로 교과를 한번 지원해 봐라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오히려 종합보다 교과가 붙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이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과에서 융합전자가 13명을 뽑더라고요. 13명. 작년 2025학년도 입결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13명. 그 다음에 17명. 기계공학과 뽑고요. 경쟁률은 약 15대 1이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15대 1. 이따 쓸까요? 경쟁률이 15점, 정확하게는 8대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 경쟁률이 14대 1이 나왔습니다. 14.1대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충원 인원까지 쓸게요. 충원. 자, 충원 인원을 보니까 충원이 얼마큼 돌아갔냐면 교과에서는 53명이 돌았습니다. 53명.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는 그렇죠, 29명이 돌았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더 갈게요. 그럼 대학이 말한 70% 내신 컷 같은 경우는요, 합격자 70% 내신 컷 같은 경우는 얘가 1.49가 나왔고요, 얘가 1.54가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자, 학생이 내신 성적이 만약에 2.3 정도 된다고 치면은, 그럼 언뜻 생각해 봤을 때는 이 70% 컷의 내신에서 한참 벗어나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쓰면 안 되겠다. 1차원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에 이 전년도 같은 경우 경쟁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10대 1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도 한양대학교에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합 7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 3합 7 수능 최저가 들어갔으니까 내신이 설사 좀 부족하더라도 자 내신이 정말 좋은 애들이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면 내신이 정말 좋은 애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근거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설명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못 맞춘다면은 내가 부족한 내신 성적 가지고 한번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15대 1이라고 가정하면은, 그렇죠? 10명이면, 그렇죠. 150명이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150명 있다가, 195명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95명, 한 200명 정도가 지금 원서를 썼습니다. 융합전자에. 자, 그 다음 3합 7을 맞춘 학생이, 그렇죠? 여기 나옵니다. 한양대학교 가면은요, 수능 충족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60%라고 치면 한 120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만족했겠죠. 그럼 80명은 뭐가 된 겁니까? 그렇죠.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아예 자격을 상실한 거고. 근데 요 아이들이 내신 좋은 아이라면은 얘들이 빠지고 내 내신으로 한번 비벼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쓰라고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쓰고 끝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상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두 개 더하면 몇 명이죠? 그렇죠. 66명입니다. 66명. 자, 그럼 내가 이 최저 맞춘 아이 중에서 66명 안에 들어가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2025학년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2024학년도 같은 경우 경쟁률이 이거보다 더 낮았습니다. 충원도 더 많이 돌았습니다. 충원도 더 많이 돌았어요. 최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많은 허수로 컨설팅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교과에서 뻥끗 뚫린다고 쓰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을 거지만 한번 해볼 만한 상황까지는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융정 같은 경우는. 대신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그런 꼬라지가 아니죠. 충원 인원이 뽑는 인원은 많지만 충원 인원은 훨씬 더 적게 돌았고 내신은 어차피 도찐 개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많이 돌지 않으니까 기계공학과는 힘들겠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들은 그쵸 되는 쪽 시나리오로 씁니다. 내가 쓴 학과가 충원이 엄청 많이 돌고 경쟁률이 낮고 최저 맞춘 아이들이 적다면 한번 비벼볼 만하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도 쓰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제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달 수시원서 쓴 다음에 그냥 쓰고 끝난 겁니다. 교과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그냥 수능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말라는 쪽의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종합전형. 다시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종합전형. 한양대학교 종합전형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서류형도 있고요. 그 다음 면접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형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시원서 6장을 각각 하나씩 다 쓸 수 있는 게 한양대학교 전형입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교과도 쓰고 종합종의 서류, 면접, 추천도 쓰고 논술도 쓰고 그럼 한양대학교를 몇 개 쓸 수 있습니까? 5개 쓸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만. 자, 한양대학교를 5개나 쓰니까 5개 써 다 씁시다. 한양대학교에 내가 목숨 바쳐 충성하면서 열심히 내가 붙으려고 노력했으니까 한양대학교가 뽑아줄 거라고 또 착각하는 이런 것이 이거 제가 오버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기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서류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형. 하여간 한양대학교는요. 이거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건 맞습니다. 자, 서류형에서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명이 융전에서 선발을 하고요. 29명이 기계공학과에서 선발을 하고요. 경쟁률은 19.6대 1. 그 다음에 이거 18.9대 1. 경쟁률이 높네요. 대신 충원 많이 됩니다. 충원 89명이 됐고요. 89명. 그 다음에 97명이 충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 발표한 50% 컷의 내신 성적과
70% 내신 성적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2.69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2.90이 나옵니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3.1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점 빵빵이 나왔습니다. 자,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보면 이 자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내신이 2.3입니다. 2.3. 그럼 당연히 그렇죠. 이 내신보다 내신 좋으니까 합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격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쉽게 합격할 것 그러니까 한번 의심이 드네요. 이거 되나?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만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70% 거의 4.0이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4.5도, 5.0도 때론 뒤에 붙어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해 가시죠? 그럼 1점대라고 해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1점대, 2점대 초반, 1점대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붙었냐? 그건 또 아닌 것도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을 얼띠게 하더라도 어머님들은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과 전형을 쓰는데 그건 애매한 성적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이제 종합을 쓰는데 만약에 합격한다고 치면요. 이 근동에선 한양대학 우선 이렇게 얘기할게요. 합격한 인원수 분포를 제가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내신 성적이 3등급대라고 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보통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1.6, 7, 1.6, 1.7, 1.8 되는 애들. 그럼 걔네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썼을 때 뭐 학생부가 잘 완성이 돼 있다고 치면 일반고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좀 선반될 것 같고요. 근데 중간에 여기 삐끗, 이거 3점대니까 여기서 삐끗, 때로는 여기서 삐끗, 여기서 삐끗 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이 학생들은 그렇죠. 자사고일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자사고 보통 이렇게 자사고에서 이런 애들 선발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조금만 제가 면면에 한번 까보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가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뭐 외대부고, 하나고, 뭐 기타 등등 김천고 그럼 10개 교가 있는데 10개 교에서 학생 인원수가 3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학년당 3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만 1000명의 학생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한 30개의 광역 단위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200명만 잡아도 이거 몇 명 나오죠? 6,000명이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요거만 그렇죠. 9,000명 때론 10,000명 그 중에서 내신 요런 아이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 한양대학교 종합 서류 전형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쓰지 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서 붙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근동에서 이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붙는 케이스보다는 차라리 이 성적을 가지고 교과 질렀을 때 수능 최저 뻥크 났을 때 합격할 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2.3의 내신이면 수시원서 쓰되 2개 다 써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하면 너 생각이랑 다르게 종합을 쓰지 말고 뭐를 써라? 저는 교과를 쓰라고 합니다. 아니 종합으로 붙을 것 같으면 그럼 서울대학교도 내신 성적이 보통 이 정도 때가 나옵니다. 그럼 너 한양대학교 썼으면 서울대학교도 일반 전형 써라. 그럼 1단계라도 통과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는 못 쓰겠는데 한양대학교는 쓰겠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생이 원서를 써서 합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말은 취지는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노력해서 실력을 갖춰서 합격하길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죠? 이제 정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전 과목이 몇 등급 나온 학생? 2등급 학생이라고 치면 수시 써서 만약에 안 되면 뭐로 가면 된다고요? 정시로 가면 됩니다. 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노력을 막판에 9월, 10월, 11월에 하지 않는지가 우라 터지게 답답해가지고 이 영상 찍는 겁니다. 자, 융전으로 가겠습니다. 융전. 정시에서 뽑는 인원은 63명입니다. 그렇지. 교과나 종합보다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 65명을 뽑습니다. 자, 경쟁률은 3.3대 1 나왔습니다. 작년에. 3.3대 1.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는 3.2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충원 인원은 융전은 많이 안 돌았습니다. 24명이 돌았고요.
기계공학과는 제법 좀 돌았습니다. 57명이 돌았습니다. 그럼 3.2대 1이니까 3명 썼을 때 한 명은 최초학, 한 명은 추학, 한 명은 떨어지겠네요. 성적만 나온다면 확실하게 보장돼서 붙는 게 정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대학이 발표한 70% 컷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1, 2, 영어. 자, 대학이 발표한 70% 컷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어는 94, 수학은 99. 이 친구 수학 잘 봤네요. 근데 탐구 하나는 88, 3등급이네요. 탐구 하나는 75, 4등급이네요. 그래서 탐구 망친 것을 수학으로 복구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는 2등급이었습니다. 자,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가면 똑같이 써 있습니다. 자, 얘는 기계공학과는 70% 컷이 95, 수학은 97. 이 친구도 수학 잘 봤네요. 1등급. 자, 그 다음에 탐구는 90, 2등급 끝자리. 그 다음 탐구 하나는 83, 대신 영어는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학이 한 95 정도 됐다고 치더라도 탐구 성적이 탐구에서 한 문제 더 맞춰서 뭐 90 한 4, 탐구 한 문제 더 맞추고 한 문제 더 맞춰서 한 88, 요 정도 된다 치더라도 수학에서 까먹은 점수 탐구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국어 하나 더 맞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긍정의 신화로 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거죠. 전과목 2등급 나온다고 치면은요, 그렇죠. 수학 성적 1등급 만들어 버리고 2등급만 나온다 치더라도 한양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학생들은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쓴 이후부터는 수능까지 뭐 한다고요? 상상력 발휘 시간입니다. 상상력 발휘 시간. 내가 쓴 6장의 수시 원서가 어찌어찌 작동하여서 나는 분명히 대학교에 합격할 것이다. 그리고 수능 최저쯤이야. 내가 그동안 해왔는데 이 정도도 못 받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력 발휘 시간을 보낼 뿐이지 수능 공부 빡 터지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수생들이 왜 시험 잘 보냐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재수생들은요, 재수하는 분들은요, 다 알 겁니다. 재수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수는 할 만한데 죽기보다 싫은 삼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수는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대부분 할 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수는 죽기보다 싫습니다. 자, 재수생들 9월달 되면 죽기보다 싫은 삼수, 그 수능 못 보면 삼수 미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은 9월, 10월, 11월 마지막에 빡 터지게 합니다. 상상력 발휘할 시간 없습니다. 한번 거쳐봤으니까. 이거 해서 망했다는 거, 고3 때 망했다는 거 상기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자, 제 말은 이겁니다. 물론 내신 성적이 더 좋으면은 한양대 수시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아이가 한양대를 가는 정말 간절히 합격하길 원한다면 정시는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라고 치면 아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수능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시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 수시 원서 써놓는 거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또 정시 공부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 어영부영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세워라 내워라 수능 때까지 어영부영 이렇게 가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잔소리가 좀 심하네요. 자, 올해 2026학년도, 27학년도 자, 학생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반드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